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면역 질환이라면 무슨 질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약으로 난치병이라고 부르는 근선과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토피. 근선은 비늘같이 각질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보기 싫어서 딱지를 떼면 거기에 피가 맺히고 다시 각질이 생깁니다. 제 팔을 보여드릴까요? 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런 흉터가 남거든요. 보여주십시오. 예. 흔적도 없죠. 어머, 예. 너무 반지를 깨끗해서 핏줄까지 보일 정도. 네. 막다 맑아. 얼굴에 주름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피부도 굉장히 좀 반들반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은 그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면역 질환이라면 무슨 질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약으로 난치병이라고 부르는 근선과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토피. 근선은 비늘같이 각질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보기 싫어서 딱지를 떼면 거기에 피가 맺히고 다시 각질이 생깁니다. 팔꿈치나 무릎은 늘 그 상태였고 두피나 등이나 엉덩이에도 각질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아이고야. 이게 10대 때 생겨가지고 30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름 자체로 딱 느껴지면 건선, 건조해서 생긴 건가 보다. 그러면 수분 크림 잘 발려주고 보습의 효과를 좀 주면 낫지 않나라는 그런 게 선입견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제 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피부 염증 질환이면 가능하지만 건선은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면역 질환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건선인데 우리 몸에 왜 T세포라고 있어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해서 파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계속해서 파괴를 하니까 각질이 켜켜이 계속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려움증 유발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도 유발할 수 있어요. 건선. 근선이 보기 흉하다면 아토피는 거기에다 간지러움까지 너무 내가 간지럽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밤이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이제 건강은 더 나빠지고 제가 의사로서 제 병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자괴감이 생기고 그 자괴감이 극에 달했을 때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면역력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득한 지식으로 제 몸을 관리했더니 3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근성과 아토피가 단 8개월 만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 30년 고생하던 게 8개월 만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와. 사실입니까? 제 팔을 보여드릴까요? 제 팔을 보여드릴까요? 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런 흉터가 남거든요. 보여주십시오. 예. 흔적도 없죠. 어머, 예. 너무 반지를 깨끗해서 핏줄까지 보일 정도. 네. 막다 맑아. 저도 그 흉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신기하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고. 예, 제가 레지던트 1년 차 때 봉합 바늘이 손가락에 찔려가지고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 보균자가 되었죠. 큰일 났었네. 그런데 이게 근성과 아토피가 나을 때쯤에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감염 항체가 생겨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놀랐죠. 상처가 생겼다고? 예. 원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이 아주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몸에 들어오면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간암을 유발하는 게 치명적인 건데요. 지금 선생님의 면역력이 얼마나 활성도가 높았을지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나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우리 의사 패널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경외과 의사는 그 응급 환자가 많기 때문에 수면이 불규칙하고 식사도 네. 불규칙해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딱 끊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운동법과 건강식을 꾸준하게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엄지장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내 생활 습관만 바꾸면 이렇게 30년을 괴롭힌 건선, 뭐 아토피 피부염, 간염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사실로 증명이 된다는 건데 김진목 선생님의 면역 처방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목 의사의 면역 처방전. 식사 30분 전에 뿌입 주스를 마셔라. 예, 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뿌입 주스입니다. 뽕잎은 압니다. 뿌잎은 무엇인지요? 면역력에 도움되는 뿌리 채소 2가지와 잎채소를 함께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아. 사실은 건선이나 아토피는 면역이 과민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신체의 면역 세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예. 결국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도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햇빛의 기운을 받은 배추, 양배추, 시금치,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무와 당근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의 뿌, 잎채소의 잎. 네. 그래서 뿌리 채소랑 잎 채소를 섞어서 만든 주스라는 뜻이군요. 저 채소를 보면 좀 색깔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나 양배추나 배추 같은 건 좀 흰색이잖아요. 여기에는 안토크산틴이라는 게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고요. 병원균에 대항하는 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당근이나 시금치 뭐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A, C 풍부하잖아요. 이게 역시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서 우리 면역력에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뿌리, 잎채소 섞은 거를 당장 만들어 봐야겠다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각 채소를 30g씩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제 맛이 없다고 불평하시기 때문에 사과를 4분의 1쪽 정도 섞어서 드시면 맛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사과 말고 혹시 바나나 넣어도 돼요? 바나나? 바나나도 괜찮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레몬즙도 괜찮습니다. 레몬즙 좋다. 그렇지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금방 적응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과를 빼고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야채를 익혀서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데치거나. 야채를. 네, 데치거나. 근데 이건 다 생으로 예, 넣어요.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예. 생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효소들이 풍부한데 열을 가해주면 오히려 비타민과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주스이기 때문에 각종 영양소와 효소를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 생채소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갈아볼까요? 다 넣고 네. 물 한 150cc 정도를 넣어서? 넣고 예, 네. 그대로 생으로 그냥 갈아만 주시면 됩니다. 진짜 간단한 거네요. 간단합니다. 예. 맛이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네. 한 점 맛을 보시죠. 야, 맛이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이게. 이거 맛있는데요? 네. 씹어 먹는 그런 느낌이니까 일단 식전에 먹으면 식사량도 좀 조절할 수 그러네.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의 요리는 각각의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를 매일같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장 건강을 좋게 하는 식이섬유 우리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예. 저는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 저녁 2끼만 먹는데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잔 마신 거죠. 지금 한 20년 되었죠. 20년 동안 이거. 예.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뿌입 주스의 유효 성분들을 잘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 포진하고 있다가 우리 식사로 들어오는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 같은 그 나쁜 성분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포진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뿌입 주스를 먼저 먹어서 위장을 보호해서 장 면역을 지키고 면역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 복용을 해서 비타민 K 섭취를 유의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채 섭취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운동도 좀 어떤 거를 하셨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면역력 올리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목 의사의 면역 처방전 두 번째, 면역력 키우는 운동법.
선생님, 면역력 올리는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알려드릴 운동은 합장 합척 운동입니다. 합장 합척? 운동이요? 네,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아, 누워서 하는군요. 예, 합장과 발을 모으고 이 상태에서 손과 발을 동시에 뻗고 당기고 뻗고 당기고 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뻗을 때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척추가 어긋나지 않고 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뻗었다가 당기는 동작을 절도 있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무릎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되나요? 예, 무릎을 많이 제낄수록 좋습니다. 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예, 손은 이마까지만 올리시고, 이마까지만, 예, 아, 예. 땅으로 하지 말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요? 엄지발가락 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오, 쉽지 않네. 빨리 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자세가 좀 쉽지는 않으시죠.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몸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척추와 골반이 바로 잡히고 자율신경과 면역이 올라가게 됩니다. 1분 하시고 1분 쉬고 3번을 한 그 세트로 쳐서 하루에 2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아. 오영 씨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때? 생각보다 좀 쉽지 않고. 여기가 뻐근뻐근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잔발되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데 예. 몸은 참 전체적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뻐근하면서 또 시원한 맛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운동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척추랑 이 골반 틀어진 거랑 면역이랑 이 상관관계가 이게 있나라는 게 좀 궁금한데요. 예, 제가 또 평소에 등 면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뇌에 명령받는 자리는 척수신경이거든요. 척수신경은 명령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앞에 있는 장기한테 신경줄을 통해서 위아 움직여라, 장아 움직여라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진다 그러면 내부 장기하고의 소통이나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를 바르게 하면서 이 운동을 하면 척수신경이 좋아지면서 장기의 원활한 기능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